안녕하세요. 시민행동 네트워크의 김국장 또 인사드립니다. 오늘 인터넷과 트위터를 아주 뜨겁게 달궜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방지훈씨 문제입니다. 이 방지훈씨 문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분이 자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정 신청을 한 사람이 자신이 아니다. 그럼 되게 이상한 상황이 됐네요.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이 재정 신청을 했다는 내용이 성립하게 되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냐? 일단 고소하고 고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소는 본인이 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기소를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정신청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고소인뿐만 아니라 고발인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닐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이분들의 반응에 대해서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 보십시오. 방지현 씨가 했던 말입니다. 트위터에 올라온 거 캡처한 건데요. 제가 물어보니 공선법상 재정 신청이 아닌 것 같다고 명백히 말할 수 없다, 공개할 수 없다는 법원 직원의 말입니다. 저와 동명이인이신 분이 누구인지 저도 모릅니다. 단지 제가 아니라는 것만 확인해 준 겁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뭐 설왕설래가 있죠. 이분들이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트위터에 계신 분들, 제 트위터 팀들이 이렇게 올려놓은 이야기들인데, 일단 이야기는 차치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검찰에 대해서 기소를 바라면 고소나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나 고발을 하는데, 고소나 고발을 했을 때 검찰이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이렇게 해서 종국 결정을 뭘로 내리느냐, 불기소 처분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고소인이나 고발인 같은 경우에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검찰 항고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검찰 항고라는 걸 하게 되는데, 여기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검사가 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하는 것을 검찰 항고라고 합니다. 자, 나와 있죠. 검찰 항고. 여기는 뭐만 되느냐? 고소인만 됩니다. 고소인만. 자, 그런데 그 다음 고소인이 아닌 경우에 재정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고발인도 이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검사로부터 공소 제기를 하지 아니한다는 불기소 처분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불복으로 고등검찰청에 검찰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소 기각 결정이 되어 다시 고등법원에 당부를 구하는 불복 제도를 재정신청 제도라고 합니다. 자, 재정신청 제도. 여기는 대응하는 게 고등법원입니다. 법원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기소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검찰청법에 따라서 항고 전치주의라고 해서 검찰 항고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불복을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이 방지현 씨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속하는지 보십시오. 고소인이 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고발인이 되어야 됩니다. 고발인. 근데 고발인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이 고발인이 돼야 되느냐? 일단 이재명 지사님과 그 김혜경 여사님 관련된 사건이고, 이 사건에서 연계되어 있던 사람들이 김부선이 있고 공지영이 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문제는 김부선하고 밖에 없었죠. 김부선이었고, 이제 김부선 관련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선거에서 김영환이 물고 늘어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였었지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뭐 명예훼손이다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인간들이. 근데 가서 보십시오. 이 내용들이 이상한 게. 자, 재정 신청을 하려면 누가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아까 고소인과 고발이 모두 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형법 123조에서 126조까지에 대해서는 고소인뿐만이 아니라 고발인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그렇다면 123조, 형법의 123조부터 126조까지의 죄가 뭐냐?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 법이 뭐냐? 자, 보십시오. 123조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관련된 죄입니다. 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자, 여기서도 공무원이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이거 누구겠습니까? 경찰, 검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5조 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이것도 공무원이죠. 근데 지금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이재명 시장님이라기보다는 김혜경 여사님에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26조 50조 피의사실 공표. 이거 다 누굽니까? 김혜경 여사님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죄 관련해서 범한 사람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그 고발한 자가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굽니까 도대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형법 말고 공직선거법으로 가봅시다. 230조부터 해서 234조, 237조에서 재정 신청에 관련된 조항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타의 위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 중앙당에 한한다. 옛날 표현으로 지구당 안 됩니다. 중앙당에 한한다. 그리고 누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 신청이 이 사람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고발하는 후보자, 정당, 중앙당이 합니다. 중앙당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님을 갖다가 고소한 거에 관련해서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정당은 민주당은 될 수가 없겠죠. 자기가 자기 정당에 그거 하겠습니까? 민주당이 그럼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이상하죠? 거기다가 후보자, 상대측 후보자지 않습니까? 김영환은 됩니다. 김영환은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닌 사람들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이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전혀 상관없는, 아무리 저희가 추정하기에 궁차사의 소송인단에 들어왔던 분이겠지요. 근데 그분이 이걸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됩니다. 근데 재정 신청을 받아줬고 법원이 그걸 기각해버렸죠.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하죠. 이 재판이 이게 아주 우습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재정 신청을 받아줘요? 받아줄 수 없는데? 정말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자, 오늘 아주 웃기는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